제가 유교에 대해서는 매년 좀 나눴기 때문에 매번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좀 나눴습니다. 이제 일단은 네, 잠깐만요. 이게 바뀌었네. 네네. 처음 이제 띄워주고요. 제가 노트북이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사진 파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이것을 먼저 올린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선악과 하나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네, 그 하나로 저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유교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한 지 9년째 이 자리에 서서 하지만 제가 역사 이 부분을 수많은 책을 읽고,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유교 관련해서 정말 한 권에 이 정도 백과사전 같은 책을 제가 한 3권 정도,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이 기록들이 그 시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읽고 그 당시에 썼던 그런 기록들을 다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좀 자료화하는 분들은 아무 분 거나 자료화하지 않고 제가 확인된 것을 자료화합니다. 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북한인이 아니고 중국인도 아닙니다. 북한인은 결국엔 우리나라 한반도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헌법 3조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올바른 국가관은 역사에서 시작해요. 올바른 역사를 알 때. 그래서 이것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역사를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근데 지금은 너무 헷갈려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헷갈리겠어요. 저도 잠깐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처음에 알고 있던 게 맞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전교조 홈페이지 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제가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제가 또 이번 주에 아이들과 6.25 전쟁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 들은 부분도 정리해서 같이 나눕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유교에 대해서 전교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이 저지른 테러 전쟁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25가 미국이 저지른 테러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번 시간에 좀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 올린 것은 리치웨이 장군이에요. 이 전은 워커 장군이 계셨죠. 낙동강 전투에서 워커 장군이 굉장히 그분의 전략으로 이거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고 리치웨이 장군이 미8군 사령관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왔을 때 1월 21일에 워커 장군이 12월 셋째 주인가 돌아가셨어요. 50년도. 그래서 1월에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장병들에게 서신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의 철학, 이분이 왜 이 전쟁을 내가 와서 이렇게 내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싸우는가? 미국인들이 왔을 때 정체성이 흔들렸겠죠. 이건 내 나라가 아닌데 그냥 미국이 보내서 오긴 했는데 내가 왜 싸워야 돼?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군들이 와서 계속 패배했어요. 전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이후에 어쨌든 죽기 살기로 내가 안 이기면 내가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했지만 이제 이분이 이걸 서신을 보내면서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중공군이 밀려 내려올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위기 가운데 이 서신서를 이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주 독립과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와 개인의 자유 중 양자택일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 다음이요. 문제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때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네. 이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죠. 수많은 미국인들이 돌아가셨고 전사하셨고 자, 공산주의를 저지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시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이분은 뭐 말에서도 나왔지만 기독교인이죠. 군인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6.25 전쟁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5가지 중에 다는 하지 않고요. 김일성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 전쟁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 그리고 6.25 가운데 헌신했던 그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잠깐 나누고 중간에 약간 다른 부분들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네, 그렇다면 이 6.25는 어떤 전쟁인가가 일단 명확히 해야 되겠죠.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 전쟁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6.25는 기습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1950년 3월 30일에서 4월 25일까지 요 기간에 모스크바를 한 50회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김일성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왜?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는 스탈린이니까 그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됐어야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고 4월 10일에 소련의 스탈린의 남친 전쟁을 허락을 합니다. 왜 4월 10일 날 허락을 했냐? 다들 아시는 에치슨 라인 때문에. 에치슨 라인이 그 국무장관이 그러려고 에치슨 라인을 그은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지만 이걸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미국이 안 건드리겠네. 그거를 보고서 스탈린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극비리에 이 모든 교관 그리고 군수물자, 탱크, 비행기 다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기는 소련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그랬기 때문에 군은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뒤에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자료가 뒤에 보면 이제 연천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38선보다 위쪽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어진 데는 연천은 북한 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 북한 이제 개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연천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이들이 침략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 연천역에 북한군 T-34 전차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원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판을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판을 써서 이것은 이 T-34 전차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하역대를 만들었느냐? 1948년 4월. 그러니까 1948년 4월이면 우리가 선거도 하기 전. 말하자면 김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리고 8월에 나라가 세워졌죠. 이미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이 하역대까지 만들 정도면. 그래서 이것이 귀중한 증거물인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거는 지난 이거는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더 사진이 오래된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엎어버렸어요. 다. 이 팻말도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엎어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때. 네, 이런 전쟁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문재인 정권 때 다 많이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우리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25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6.25 동란이라고 했습니까? 어르신들. 6.25 동란, 6.25 사변. 전쟁이라고 안 하셨죠? 어리실 때. 저도 기억이 나요. 6.25 동란이라고 초등학교 때 기억했던 거. 왜 동란이라고 하냐면 전쟁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정식 전쟁이에요.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 전쟁. 근데 우리는 선전포고가 없었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북한이 국가의 위상을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 그랬기 때문에 우리만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부속 도서가 다 우리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헌법에 적어놨죠. 북한은 그 당시 인구가 1,000만, 남한은 2,000만에서 2,500만 사이. 네, 그래서 북한이 1,000만이니까 김일성이 그 당시에 잠시 점거 집단이라고 했고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북괴라고도 했어요. 북괴. 북한이라고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나라로 인정한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여기에서 요거는 좀 이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양비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양비론은 뭐냐? 쌍방과실이다. 쌍방과실 아닙니다. 기습 남침이에요. 우리한테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고 남한이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스물스물 우리 역사 교과서나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치 예성아? 그치? 다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은 일방적인 기습 남침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인데요. 네. 50년 5월 15일에 이제 모택동과도 또 이제 합의를 해요. 그래서 남조선 해방 계획이라고 하고 무력 남침에 대한 적화 통일을 계획을 하죠. 1950년 5월 15일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 상황을 보고 하려고 했지만 불법 남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음 보여주시면 조금 저기는 하지만 약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횡성이에요. 횡성. 강원도 횡성에 여기가 학살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중공군이 수십만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공군 제가 교과서에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60만 내려왔다는데 나중에 중국의 기밀 문서가 확인된 걸로 되는데 300만. 300만. 300개의 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에게 빵과
뭐 총도 안 줬다고 해. 그냥 빵 들고 내려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기를 안 준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네, 그냥 나가서 죽어라. 그래서 그런 300개의 사단이 내려왔고 그들을 어쨌든 이들은 또 살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치렀고 이들이 내려오면서 뭐 이거는 51년이지만 50년도에 12월은 뭐 이건 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횡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때 죽은 국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군이 죽은 숫자가 여기 횡성 계곡에 함몰이 돼서 죽은 숫자가 10,000명. 우리 당시 국군이 8, 9만 명이었어요. 10분의 1 이상이 여기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2,000명. 여기 바지 벗겨인 거 보이시죠? 이거 미군이에요. 왜 이게 시체가 그대로 한 달 뒤엔가 발견을 했는데 왜 그대로 남아있냐면 동사에서 이때 겨울이라 얼어서 이 바지를 중공군이 다 벗겨간 거예요. 네. 미군 옷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1950년 12월에 우리가 파죽지세로 미군과 우리가 누가 평양을 먼저 탈환하냐 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막 그 국경선까지 제일 먼저 간 게 우리나라 군대였어요. 그때 미군과 막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막 가서 압록강에 이 물을 떠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갔는데 이게 이긴 전쟁인 줄 알았는데 중공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뒤로 빠질 틈이 없이 그래서 장진호에서 갇혀가지고 여기에서도 미 해병대가 5,000명 이상이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여기 다 사진 보죠. 그냥 어른 채로 죽은 거. 이때 왜냐하면 옷이 하복이었어요. 근데 막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12월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옷이 하복이야. 그런 상태에서 그 장진호 그 태백 산자락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영하 20도도 더 아래. 네. 그러니 이렇게 그냥 굳은 채로 다 죽고 근데 미군은 자기 전우의 시체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은 걸어도 시체를 차에 태워서 이게 다 시체예요. 차에 태워서 다 가지고 갑니다. 예, 모르는 뭐 정말 못 찾은 거 말고는 다 가져가요. 미군은 시체를 메고서라도 가요. 그게 미군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서 생전에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이제 참전 용사가 그 뒤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20년도에 한국에 방문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이분이 이제 12월에 중공군의 기관단총회 장진호에서 미 해병인데 총 4발이 관통해서 수술을 13번을 했는데 결국에 오른팔 2다리 다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와서 얘기하시는 거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 우리는 값진 희생을 했다. 왜? 이들이 중공군을 막아주놈으로 말미암아 흥남 철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하하기가 조금 수월했어요. 그래도 38선에. 근데 함경도 쪽 사람들은 남하하고 싶어도 그쪽에 기독교인 많았거든요. 남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국군을 따라서 미군을 따라서 남하했는데 흥남항에 그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죠. 영화 다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원래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군수물자를 다 실어가고 군인들을 태우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군수물자 다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그 안에 모였던 10만 명을 태운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좋게 10만 명은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을 어쩔 수가 배가 더 이상은 안 돼서 10만 명만 태우고 그들은 가라고
가라고 하고 나중에 군수물자는 군인의 철칙은 모든 군수물자는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항을 다 폭발을 시키죠. 그래서 그때 근데 어쨌든 10만 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값진 희생이었다. 본인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 다음 그때 이 미 해병대가 가진 말씀이 이들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다 기독교인들이 군인 중에 많았냐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전했냐면 미국의 부흥이 있었어요. 이때 1800년대 후반도 부흥이 있었는데 1900년도 왜냐하면 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교회로 하나님께로 매달리면서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으면서 이 한국을 향해서 공산주의와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미 해병대가 붙잡은 말씀이 시편 124편 7편에서 7절 8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거를 이 말씀 하나 갖고 이 전쟁을 같이 치렀다고요. 이분의 말씀, 자기가 가진 말씀이 아니라 미 해병대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미 해병대 박물관이에요. 다른 군인들 여러 뭐 육군, 공군, 해군이 아니라 미 해병대 박물관인데 이거를 이제 방문을 이분이 이제 하시고서 저도 이거 보고서 와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전시가 돼 있는 게 그 다음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이거 여기 한국인 거 맞죠? 이게 미 해병대 박물관의 큰 방에 이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방이에요. 방인데 이런 방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창고 같은 데다가 근데 그 창고는 무슨 창고냐? 냉동 창고. 왜냐하면 그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냉동실이 몇 도예요 보통? 영하 20도. 그렇기 때문에 냉동 창고에 이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6, 7살짜리를 데리고 오니까 박물관 구경시키면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6, 7살짜리가 냉동 창고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추워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미국인들은 그걸 역사를 직접 겪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이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 기념관에 왜 이게 없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25에 참전한 이분들의 많은 스토리가 제가 뭐 선교사 자녀들도 그렇고 뭐 장군의 자녀들도 다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뭐 미팔군 사령관의 자녀들도 목숨을 잃고 뭐 리치웨이 장군, 워커 장군, 또 벤플리트 장군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다 참전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녀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 일본으로. 네, 이게 국가관인 것 같아요.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의미를 알죠. 내 적이 분명해야지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실제 우리 눈앞에 우린 정말 가까이 여기 38선에 있는 저들이 우리 민족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품지만 그 위에 저들을 이용하는 그 불법 점거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싸웠는지. 뭐 그 당시 사진이지만 네, 이게 이제 시가전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후에 시가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도 그것도
예, 이런 전쟁들을 이렇게 뭐 이거는 사진으로 보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본인의 생명이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 전사하셨을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서울 이제 수복이 됐을 때 지금 메가더 장군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만이 아닌 유엔군이 참전을 했죠. 이게 이제 전쟁 중이에요. 1950년 10월 27일 날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하고 학생들이 6.25 전쟁이 지원한 나라들의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걸 찍은 거예요. 이게 전쟁 중입니다. 이 행사가 꽤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이 행사 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병력 지원을 16개국이 했죠. 군인이 실제 왔던 나라 뭐 다 알죠. 미국, 영국, 호주, 이디오피아, 태국, 남아공,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는 병력을 공식적으로 보낸 나라들이고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물자 지원 39개국인데 이들 나라들도 물자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병력을 보낸 나라들이 있어요. 과테말라, 미얀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미군에 속해서 군인을 보냈고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멕시코도 군인을 보냈어요. 제가 몇 명인지는 근데 이스라엘이 몇 명이 전사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3,000명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 군인. 네, 멕시코는 미군에 속해서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몇 명이 전사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되게 깜짝 놀란 게 이디오피아 군인들은 253전 253승. 네, 이디오피아. 중공군이 밀려와도 그들은 이겼어요. 이 군대 이름이 강류 군대인데 강류라는 이 이디오피아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래요. 강류 군대를 보냈는데 이 당시 황제가 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전쟁은 철저히 이겨야 된다. 그래서 황제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디오피아. 근데 이 6.25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지금은 황제가 폐위가 되고 공산 정권이 지금 들어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참전했던 군인들이 모든 훈장 다 뺏기고 가장 비참한 삶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왜? 6.25 전쟁에 참전해서 공산당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들의 이런 헌신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의료 지원은 5개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사실은 일본도 참전을 하긴 했어요. 모르게. 미국의 어떤 미군에 속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복구 지원 7개국. 이디오피아 그때 들었는데 이디오피아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고도 3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해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고원도 설립하고 이런 군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세워진 한국입니다. 그 다음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한 전쟁에 참여한 세계 기록이 남겨질 기네스북에 6.25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67개국이 참전을 했어요. 이게 기네스북 인증서. 사실은 세계 대전인 거죠. 엄청난 전쟁이죠. 네. 그래서 이들을 기념하는 게 놀랍게 제가 사진을 다시 찾아봤는데 그 다음 광화문에 얼마 전에 이게 세워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16개국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총이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누워있는 모양 광화문에 이거를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67개 자유우방국은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낮에 보이는 모습이고 그때 우리 갔을 땐 낮에 사진만 봤는데 밤에 찍은 사진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레이저가 쏘죠. 밤에 가서 보시면 이거 있어요. 레이저가 쏘는데 어딜 향해 쏘냐?
이 레이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대요. 이게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잊지 말자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어딘가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놓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녹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네? 전쟁 기념관에 얼마 전에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뭘 해놨냐, 항미 원조를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난리 났었죠. 항미 원조가 무슨 뜻이냐,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원조 조선을 돕기 위해 싸운다는 거. 그래서 미군의 침략에서 조선을 돕기 위해 싸운다. 이게 중공군의 어떤 미화 용어죠. 자기들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걸 특별 프로그램,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여기 포스터가 지금 내려졌는데 중국 아이와 한국 아이가 나란히 있으면서 항미 원조가 써 있는 이 포스터를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항의가 돼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월 25일 날 갈 거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법적으로 지금 정체성이 불분명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대통령이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걸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정말 미비한 나라들이 통폐합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통폐합해서 훈련시키는 거지, 육군과 해군과 공군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그들의 군인들의 정체성도 그런 혼란이 와요. 그리고 이 군인들을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저들이 그래도 내려오는데 그게 제한이 되는데, 육군사관학교가 지방으로 이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국민 청원해서 이거는 정말 반대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 DMZ 출입을 자유화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자유화하면 거기 아무나 드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UN 사령관인 미팔군 사령관이 전면적으로 이것을 승인이 아니라 반대 의사 표명을 했고, 미 국회에서도 안 된다는 반대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고요. 제가 나누지 못한 많은 것들이, 사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나누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들은 생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한 가지 나누고 싶지만 목사님이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6.25에 몇만 명이 죽었냐 다 이제 아시겠지만 군인들끼리 싸워서는 아주 그렇게 큰 숫자가 죽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거죠. 대량 학살. 김일성이 50년 6월 26일에 명령했어요. 반동 숙청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올라가면서 북진하면서 다 우익 인사, 특별히 기독교인 다 죽이면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전라도 영광 그쪽이,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목에 돌을 매달아서 수장시키고 그냥 한 교회에 넣어서 불살라버리고, 이게 북한의 만행이에요. 공산주의자는 기독교인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냥 저들이 말하는 걸
그 거짓 속임에 자꾸 이제 화해, 평화. 저들은 기독교는 끝까지 찾아서 죽입니다. 자, 한 가지 나누는 거는 황해도 신천군의 대량 학살. 이것을 저들은 지금도 박물관으로 삼아서 미군이 이 신천군의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도 그 박물관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근데 실은 52일 동안 3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거를 10월 18일 날 미군이 학살을 시작했다. 52일 동안. 근데 이때는 미군은 들르긴 했지만 평양으로 진격하느라고 여기는 들렀지 거기는 전혀 머무르지도 않은 장소입니다. 그럼 누가 죽였냐?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익이 봉기가 일어나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도 좀 많이 죽었겠죠. 다시 공산당원이 장악했습니다. 그 장악했을 때에는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왜 우리들끼리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들도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학살, 희생이 컸어요. 근데 신천군이 왜 이렇게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살이 컸느냐? 이 지역이 유독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에요. 중산층이 많은 지역. 이 북한이 중산층 제일 싫어하죠. 지주 제일 싫어하죠. 기독교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 신천군이 대량 학살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거를 둔갑시켜서 미군이 죽였다고 그렇게 지금 박물관에 떡하니 세워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산당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안에 스물스물 많이 밀려 들어왔죠. 속지 마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는 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역사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국가관이 바르게 세워져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이 대한민국 국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